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수리고 1학기 수학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심화 문항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다항식과 2차 함수를 중심으로 긴 연산과 그래프 추론이 중요했고, 기말고사에서는 부등식과 경우의 수순열에서 조건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힘이 더 필요했습니다. 두 시험 모두 21문항이었고 심화 문항이 각각 8문항씩 포함됐습니다. 문항수보다 한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끝까지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중간고사는 다항식과 2차 함수가 전체 시험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수 연산과 함수 그래프 추론이 시험의 중심이 됐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여러가지 부등식과 경우의 수순열이 각각 7문항씩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하나의 식이나 그래프를 깊게 다루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조건과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1학기 동안 필요한 능력도 계산만 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조건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다항식 7문항, 그 다음이 2차 함수 6문항이었습니다. 특히 2차 함수는 6문항 가운데 3문항이 심화였습니다. 다항식에서는 나머지 정리나 식의 변형을 여러 단계로 이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의 성질을 이용해 조건을 추론해야 했습니다. 2차 함수에서는 최대와 최소,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서술형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산을 시작했다고 바로 끝까지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성질을 이용할지 판단해야 하고 계산도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꼬이면 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연산 속도와 함께 긴 풀이를 흔들리지 않고 이어가는 힘이 필요했던 시험입니다. 기말고사에서는 부등식과 경우의 수순열이 시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두 단원 모두 7문항씩 출제됐습니다. 부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조건에 맞는 범위를 나누거나 정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도 7문항 가운데 3문항이 심화였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 겹치면 가능한 경우를 하나씩 나누면서 빠진 경우나 중복된 경우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방정식의 근의 성질과 행렬 심화, 마지막 2차 함수 서술형까지 포함되면서 특정 단원만 준비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계산의 흐름을 유지하는 힘이 필요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조건을 끝까지 관리하는 꼼꼼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 연습을 분명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항식과 2차 함수는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도 풀이 속도를 충분히 높여야 합니다. 특히 함수 문제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조건이 달라질 때 최대 최소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등식과 순열은 머릿속으로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수직선에 표시하거나 가능한 경우를 직접 적으면서 빠진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술형에서는 답만 맞히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 이 범위로 나누었는지, 왜 이 경우를 제외했는지를 풀이해 논리적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수리고 시험은 중간과 기말 모두 심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본 문제만 반복하기보다 여러 단계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를 충분히 다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연산과 조건을 꼼꼼하게 분류하는 힘을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